제가 이곳에 왜 글을 쓰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 제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럼 제게 어떤 기막힌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누나와 남동생 사이에 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는 누나에게 뺏기고 밑으로는 남동생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던 저는 크게 욕심 같은 것도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부릴 욕심이라고 해봐야 먹을 것 정도였던 것 같네요. 부모님은 항상 형제가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큰 소리가 나고 싸우고 하는 것을 많이 싫어하셨고요. 이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딱 셋뿐이라는 말씀을 늘 하시며 서로의 존재에 대해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게 말처럼 쉽게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누나와 동생도 부모님의 말씀에 크게 귀를 기울이고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남동생은 때도 잘 쓰고 투정도 부리는 한 성격 하는 아이였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식으로 대들기도 했죠. 난 세상에서 형제 없었으면 좋겠어. 형제가 좋긴 뭐가 좋아. 뭐? 너 이 녀석 자꾸 이럴래?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 혼자 맛있는 거 다 먹고 좋은 장난감 다 사고 하고 싶단 말이야. 형이랑 누나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맨날 그러잖아. 싫어, 싫다고. 으이구,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도 또 그런 말을 하니? 엄마가 말했잖아. 세상에 핏줄을 나눈 형제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누나랑 형 덕분에 그래도 도움받는 것도 많잖아. 됐어. 난 하나도 도움받는 거 없다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동생은 그저 막무가내로 저와 누나의 존재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크리스마스인가 특별한 날이었는데 저와 누나의 선물까지 다 사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동생이 큰 선물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 있던 것 같아요. 혼자만 비싸고 좋은 것을 받고 싶었던 동생의 욕심은 그런 식으로 늘 계속됐죠.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동생은 저보다 3살이 아래였습니다. 셋 중에 가장 성격이 급하고 욕심을 많이 부렸던 동생은 저와 누나에게 항상 맘먹으면 버릇없게 행동을 하는 날도 많았어요. 특히나 자신이 갖고 싶고 하고 싶은 행동들이 형제들로 인해 막힐 경우에는 화가 주체되지 않을 만큼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을 하고 해도 제 말은 듣지도 않는 아이였습니다. 하긴 엄마의 말도 안 듣고 억지 부리는 동생이 제 말을 들을 리가 있겠어요. 한 번은 동생의 생일에 생일 파티를 하자고 우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부모님 모두 일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라 집에 친구들을 잔뜩 초대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고 싶던 남동생의 계획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동생은 자신의 성대한 생일 파티를 하고 싶다면서 부모님께 투정을 부렸고 그걸 보다 못한 제가 제지하다가 큰 몸싸움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야, 너 생일 파티 얘기 그만해.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하시잖아. 형이 뭔데 상관이야. 나 생일 파티 하고 싶단 말이야. 다른 친구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어? 난 엄마 아빠 쫄라서 꼭 할 거라고. 다른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꼭 너도 다 해야 되니? 사람의 상황에 맞게 사는 거지. 어떻게 다 똑같이 해? 우리 엄마는 일하셔야 하고 친구들 잔뜩 불러서 맛있는 음식 차려줄 여유도 없다고. 형이 뭘 한다고 그래? 형이 엄마야? 아빠야? 됐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형이나 똑바로 해. 내 일에 상관하지 말라니까. 뭐? 너 말 다 했냐? 형한테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내가 동생한테 그런 말도 못하냐?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네가 계속 우기기만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진짜 왜 저러냐? 형이 생일 파티 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난리야? 냅두라고 제발, 냅둬. 동생은 제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고 참다 못한 저는 폭발해서 동생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3살이나 어린 동생이었지만 저보다 힘도 셌고 체격도 좋았던 동생은 그대로 제게 달려들었고 저희 둘은 서로 몸이 뒤엉켜서 몸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본 누나가 급하게 와서 말리긴 했지만 여자의 힘으로 힘 좋은 두 남자아이들의 몸싸움을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난장판이 되어 서로를 때리고 욕했던 저희는 조금 시간이 흘러 서로가 지쳐버린 상태가 됐고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한 저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죠. 이 마음을 어디에서 풀 수 있을까 하다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학원에 가서 공부할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어디든 가고 싶은 마음에 친구네 집 벨을 눌러버렸어요. 친구는 없고 친구의 엄마가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제 얼굴에 난 상처를 보시고는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응? 여기 입술에 피도 나고 어머나 세상에. 아니에요 아줌마. 현민이는 언제 와요? 현민이 학원 갔지. 곧 올 시간 됐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이니? 너 무슨 일 있었어? 아줌마한테 얘기해봐. 응? 그게 사실은 동생이랑 좀 다퉜어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여기 이렇게 피까지 나는데. 가만히 있어봐. 아줌마가 약 발라줄게. 평소에도 매우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신 친구 엄마는 제게 약을 발라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편안했는지 저도 모르게 싸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술술 털어놓게 됐죠. 현민이라는 친구는 외동아들이라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동생이랑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는 오히려 제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그야말로 형제의 난이었구만. 근데 이 아줌마는 왠지 부러운걸? 네? 부럽다고요? 뭐가요? 형제끼리 티격태격하는 그 모습조차 이 아줌마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란다. 사실 아줌마도 현민이 동생 낳아주려고 아주 많이 노력했었어. 아주 많이. 현민이 소원이 동생을 갖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민이한테는 동생이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아줌마는 네가 형제끼리 싸우고 했다는 것조차 부러울 수밖에. 아, 그러셨구나. 저는 가끔 현민이가 부러울 때도 있는데요. 그래, 지금은 아직 너희들이 어려서 그럴 수 있어. 현민이는 늘 혼자이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부족함 없이 다 갖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현민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피를 나눈 형제가 없다는 거, 그게 아줌마는 가장 미안해. 그러니까 지금 이런 힘든 마음 다 잊고 또 형제들이랑 티격태격 잘 지내봐. 나중에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될 테니까. 친구 엄마의 말을 들은 저는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형제라는 이름의 존재는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동생보다 몸집도 작고 힘도 약했던 제가 어쩌면 자격지심 같은 것을 갖고 더 동생에게 뭐라고 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는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학원에서 채 오기도 전에 다시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 씩씩대며 앉아있던 동생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갈래?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형이 사줄게. 뭐야? 갑자기 웬 아이스크림? 안 먹어?
그럼 나 누나랑만 단둘이 간다. 어? 누가 안 먹는데? 참나. 나 비싼 거 먹을 거야. 그래, 비싼 거 먹어.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 네 아이스크림 사주는데 다 쓸 테니까. 동생과 누나와 함께 저는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고 자연스럽게 저희의 싸움은 끝이 나게 됐어요. 형제라는 것은 그런 건가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워했다가도 또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화가 났다가도 금세 풀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 말이죠. 그 후로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게 되니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누나와 동생에게 늘 양보하고 살면서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조차 조금씩 누그러들게 됐습니다. 누나는 모든 것을 이끌어주는 맞이의 역할을 든든하게 했고 동생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욱하는 성격으로 가끔 피곤한 일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 셋은 서로에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셨는데 그럴 때마다 누나가 밥도 챙겨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주면서 저와 동생을 아주 잘 챙겨줬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엄마가 바쁜 티가 나지 않게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삼형제의 성적은 그저 평범했던 것 같아요.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특출나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없었죠. 국어, 수학, 영어 등 모든 과목을 그저 평범한 수준으로 했었고 성적에 대한 큰 욕심도 없었죠. 하지만 동생은 운동 쪽에 특출난 재능이 있었답니다. 달리기도 1등, 멀리 뛰기도 1등, 또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하는 축구에서도 항상 자신이 골을 넣어야 하고 가장 잘해야 하는 욕심을 갖고 있었죠. 3살이 많은 저보다도 학창시절부터 힘도 세고 덩치도 좋은 편이었으니까요. 부모님 모두 운동 쪽에는 많은 관심이 없으셨는데 동생은 그쪽으로 타고난 신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먹고 살기 바쁘셔서 부모님은 자신들의 운동신경이 있는 것조차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내셨을 수도 있고요. 때마침 학교에 있는 축구부에서 동생을 눈여겨보셨고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축구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극구 만류하시면서 동생을 설득했지만 동생의 성격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결국 말리지 못하셨었죠. 그 당시 부모님이 늦은 밤 두 분이 몰래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저 운동을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 것이라는 걱정을 아주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보, 우리 막내가 축구부에 들어갔다는데 이거 어쩌죠? 운동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뭐 계속 하겠어. 조금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알아서 그만두겠지.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말도 말아요. 거기 들어가겠다고 몇 날 며칠을 아주 버티는데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이번에는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걱정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운동을 뭐하러 한다는 거지 원?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돈도 엄청 많이 든다고 하던데 훈련 가고 뭐 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죠?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뭐 대책이 있겠지. 좀 기다려 봅시다. 아직 들어간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말아요. 부모님은 그렇게 동생의 운동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운동이라는 것이 워낙에 돈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걱정을 들으며 또 한 번 고민에 빠지게 됐죠. 혹시 저와 누나가 동생의 운동 때문에 학원도 못 다니고 그러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형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이가 됐다고 해도 저 역시 그때 중학생일 뿐이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동생에게 양보하고 누나에게 양보하고 자라다 보니 제 자신이 그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또 동생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한다고 해도 제 말을 들을 녀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의 그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6학년이 된 동생은 당장 동계 훈련부터 시작해서 각종 스포츠 용품을 맞추었고 대회도 나가게 됐는데 그때 들어가는 돈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셨어요. 또한 운동을 시작한 후로 동생의 먹성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집안에 먹을 것을 사다 놓아도 금세 바닥을 보이곤 했죠. 저희 집안 형편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고기를 먹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운동을 하고 돌아온 동생은 매일 집에서 맛있는 반찬 타령을 해댔습니다. 누나, 고기 없어? 고기. 엄마가 나 주라고 해놓은 거 없냐고. 냉장고에 좀 봐봐. 야, 너 어제도 고기 먹었잖아. 그거 나도 안 먹고 남겨놓은 건데. 나 배고픈데 반찬이 이게 뭐야. 엄마한테 올 때 고기 사오라고 해야겠다. 얼른 먹어. 고기는 무슨? 야, 너는 무슨 엄마 아빠가 돈이 어디서 펑펑 나오는 줄 아냐? 남의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인데 네가 이렇게 먹으면 나랑 민규는 뭐 먹고 사냐? 누나도 참. 누나랑 형은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기만 하는데 뭐. 나처럼 뛰면서 운동해봐. 먹는 거 2배로 먹어도 될까 말까라고. 됐고, 아무튼 너 운동 언제까지 할 거냐? 6학년 졸업할 때까지만 하고 그만하지. 우리 집안 형편에 무슨 운동이야. 뭐?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난 꼭 축구 국가대표 될 거라고. 감독님도 나 잘한다고 했단 말이야. 잘하긴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잘하던데. 누나랑 형은 몰라도 너무 몰라. 운동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난 무조건 축구 국가대표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나 아는 척이나 하지 마라. 동생은 자신의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살짝 움찔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앞으로 점점 더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당시 누나는 고등학생,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기에 아무리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의 학원은 다니고 있던 상태였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꽤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배움이 짧으시고 워낙에 착하신 분들이라서 월급이 많지 않은 곳임에도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었기에 저희 집에 큰 돈이 나올 일은 전혀 없었던 상태였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애니메이션 화가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집안 형편상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동생의 그런 말에 조금은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동생은 그 후로도 집안에서 많은 돈을 후원해 줬으며 누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교였는데 기숙사 생활도 해야 하고 등록금도 내야 했기 때문에 누나에게도 상당히 많은 지출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중간에 끼어 양보해야 하는 것은 저였습니다. 누나의 대학 생활, 동생의 운동 생활에 돈을 많이 쓰고 계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누나는 기숙사에, 동생 역시 운동부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면서 지내고 있던 상태라 집 안에는 저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늘 누나와 동생에게 들어갈 돈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알고 있기에 차마 제 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꿈을 접은 채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게 됐고 2년제 대학에 들어가 졸업도 하고 군대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동생은 고등학교까지 축구를 하고 그만둔 상태였었죠. 동생이 운동을 그만둔 후 한창 방황을 하면서 지낼 때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동생에게 용돈을 주며 위로해 줬습니다. 비록 제 꿈도 이루지 못했지만 동생이 자신의 꿈 앞에서 좌절하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지내던 동생은 군대에 가게 됐고 저와 누나는 어엿한 직장인으로 자리를 잡아 집안을 보태주는 든든한 자식들로 성장했습니다. 급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아 쓰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벌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흐뭇하게 웃으시며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모습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연애는커녕 그때는 작은 돈이지만 제 힘으로 직접 벌어서 부모님을 드리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답니다. 그때 저희 집은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저까지 돈을 벌다 보니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어도 그저 그런 재미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갔죠. 그러다 보니 동생도 어느덧 군대 제대를 하고 나와서 아는 선배가 하는 축구 클럽에 코치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온 가족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제게는 2명의 여자친구가 있었고 참 행복하고 설레이는 시간을 보냈었어요. 태어나서 여자와 연애를 처음 해보는 제가 많이 부족하긴 했었겠지만 아주 좋은 추억이고 경험을 했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이 제게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형, 같이 운동했던 애가 있는데 걔네 누나랑 소개팅 한번 해볼래? 나야 뭐 지금 외로우니까 하면 좋지. 뭐 하는 분인데? 주얼리 디자인인가? 그런 일 하고 있다는데 예쁘대. 한번 만나봐. 넌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괜히 내가 중간에서 소개팅 망치면 너가 민망해지는 거 아니야? 에이, 운동부는 또 의리가 있지. 그런 걸로 사이 망치고 그런 일 전혀 없거든. 걱정하지도 마. 그리고 내가 직접 아는 애는 아니고 저기 남쪽 지방에서 운동하던 앤데 건너 알게 된 애야. 착하고 그렇더라고. 누나도 지방에서 있다가 이번에 왔나 그런가 봐. 암튼 이쪽 지역에는 연고가 없으니까 형이 좀 잘 리드해서 맛집도 데려가고 해봐. 나도 형한테 좋은 일도 좀 해보자. 그래, 알았다. 나도 동생 덕 좀 보자. 걱정 마. 내가 맛집 싹 정리해서 데이트 잘 해볼게. 동생의 주선으로 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다른 지방 쪽에서 일을 하다가 올라와서 낯설다고 하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 분위기 좋은 곳을 찾아 소개팅 장소를 물색했죠. 선한 인상에 세련된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을 하고 온 그녀를 보니 정말 소개팅에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지만 서로 동생이 운동을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지라 동생들의 얘기를 하면서 금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럼요. 부모님이 동생 대회 쫓아다니시느라 저랑 누나는 외롭게 집에 처박혀 있었죠 뭐.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하다못해 동생 대회에 데리고 가셔서 그저 멍 때리면서 축구장에 앉아있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게 가기 싫은 저를 왜 데리고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뭐 다 추억이죠. 그래도 가끔 동생네 팀이 이기고 골도 넣고 했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던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이끌려 카페에서 자리를 옮겨 밥을 먹게 됐고 그 이야기들 덕분인지 저희는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불타오르는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죠. 오랜만에 하는 연애이다 보니 너무 설레어서 잠을 설칠 정도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행복했고 무엇보다 그녀와의 만남을 주선해준 동생이 너무 고마웠죠.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모두 안 계시고 남동생하고 단 둘뿐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최대한 그녀를 잘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아플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열일을 제쳐두고 그녀 먼저 챙겨줬어요. 부모님의 따스한 보호를 대신 제게서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녀 역시 그런 제가 너무 좋았는지 늘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를 연애하다 보니 점점 그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해 따로 공부하는 것이 생겨서 주말마다 바빠진 그녀와 잠시도 헤어져 있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녀는 꿈과 야망이 많은 사람이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싶어 했고 남부럽지 않은 지위와 경제력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욕심이 없고 그저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저와는 조금 반대되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녀에게 온 정신이 다 팔려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런 의견의 차이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때때로 그녀의 질문에 난감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저만의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었어요.